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7명이 겪는 흔한 질환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또 성병으로 오인하기도 하는 질환인데요. 바로 질염입니다. 오늘은 흔하기 때문에 더욱 방치하기 쉬운 여성 질환, 이 질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익숙한 질환이어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좀 질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서 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질염,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질염은 여성의 질에 생기는 염증 질환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 내부 환경이 변해서 발생합니다. 질 내부에는 많은 종류의 정상 세균군이 있고 이 중 락토바실라이라는 호기성 세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세균은 질 내부를 산성 상태로 유지해주고 유기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게 하는데요. 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 내 산도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 내부 감염증입니다. 네, 근데 여성 생식기 중에 질에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죠? 또 어느 부위에 생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질 외에도 외음부, 자궁, 난소, 난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 외에 다른 부위의 이 염증 치료도 필요할 텐데요. 각각의 내용은 질염의 치료법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염. 유독 여름철, 그러니까 7, 8월쯤에 발생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의 진료 인원은 8월 19만 3,578명으로 1월 15만 6,685명과 비교를 했을 때 약 4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는 여름철 동안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증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물놀이로 인한 감염 위험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질염과 관련된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성의 감기. 여성의 감기라고 질염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걸릴 수 있고 재발도 잦은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질염으로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이 매년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질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질염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129만 명이 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20대로 2030 여성이 전체 질염 환자 중에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에게도 흔한 질환인 만큼 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선은 질염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감염에 의한 질염은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각각 다른 분비물 색깔, 냄새 여부, 가려움 여부, 기생충 감염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이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세균성 질염부터 살펴볼까요? 세균성 질염은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라이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대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 내 감염증입니다. 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산균이 한번 싹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유산균이 서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균성 질염에 걸리면 자주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균성 질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세균성 질염을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은 정상 여성의 질 내에 존재하는 전체 세균의 약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균성 질염에 걸린 경우에는 이 농도가 약 100에서 1000배 정도 증가하며 정상 유산균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고 있는 락토바실라이라는 유산균이 없어지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유산균이 살 수 있는 질 내의 산성 환경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잦은 성관계라던가 질 깊숙한 곳까지 물로 씻어내는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자궁 경부가 헐어서 생기는 과다한 점액 분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 비특이적인 질염은 소아에서도 발생이 가능한데요. 거품 목욕을 한다던가 파우더 등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 등 이런 것들은 외음부 및 질의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인만 걸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세균성 질염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세균성 질염은 질 분비물이 누런색이나 회색을 띠고 생선 비린 냄새가 불쾌하게 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생리 전후 성관계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좀 흔하게 나타나는 질염이 칸디다 질염이라고 하죠. 여성의 한 75%가 평생 한 번 정도 겪는다고 하니까 흔한 종류인 것 같은데요. 자, 칸디다 질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칸디다균은 사람의 위장관 내에 기생하는 곰팡이균 무리 중 하나인데요. 정상균 무리의 균형이 깨지거나 면역력 저하 등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침입해서 피부와 점막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비물이 흰색을 띠고 심한 가려움과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고요. 여름철 무더위에 지나치게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도 칸디다균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당뇨나 피임약 복용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좀 흔하게 나타나는 질염이니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여성에게 주로 좀 잘 발생할까요? 칸디다 질염은 보통 스트레스가 많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임산부나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기가 쉬워 이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트리코모나스. 네. 이건 어떤 질염일까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서양 배 모양의 편모충, 즉 기생충의 일종인데요. 거기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질염입니다. 화농성의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과 회원부의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고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이 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 파트너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성 파트너에게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트리코모나스 균이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성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밖에 또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질염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축성 질염이 있는데요. 이 질염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질염입니다. 분비물이 줄고 건조해짐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가벼운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질 점막의 방어 기능도 줄어들게 되면서 세균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만성 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질염 증상들 경우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증상은 빠르게 소실되면서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가렵고 냄새나고 촉촉한 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질내를 방어하는 정상균주가 항생제로 인해서 질염 원인균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죠. 네. 면역 체계가 깨져버린 건데요. 이렇게 질염이 걸리고 항생제 치료가 반복되게 되면 질염은 만성화되게 되고 이것을 만성 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질염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발이 되는 걸 좀 방지하고 또 질염의 만성화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